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그 제가 이걸 뭐 유튜브나 뭐 공개적으로 올리는 게 아니고 이 업하고 관련된 매우 특별하신 분들에게만 이 영상을 드리겠습니다. 참고하세요. 물론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아는 내용이고 또 그 지역이 어두우면 또 모를 수가 있어요. 지금 안산시의 그 시장이 윤화섭이라고 1955년생, 나이도 많이 되셨고, 그 다음에 원래 했던 분야가 문화 콘텐츠 쪽이에요. 그래서 뭐 이재명이처럼 뭐 똑똑하거나 그러지 못하고, 몰라. 네? 근데 아마 해놓으면 이재명이처럼 큰 치력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양반으로 내가 뭐 보면은 아마 겁이 나서 못할 것 같아. 윤화섭 시장은 뭐냐면 안산역에서 그 한대역까지 한 5개 정도 4호선 그 구간이 있어요. 그게 길이가 5.7km예요. 그것을 이제 뭐냐면은 그 안산에서 그쪽은 외곽으로 나가면 그 지하철이 지상으로 달리지 않습니까? 그걸 지하화하는 계획이에요. 지하화. 5.7km. 그것이 되면은 그 우게 전철이 다녔던 그 길은 완전히 복개가 돼버리니까 거기다가는 뭐 상가도 짓고 주상복합도 짓고 뭐 아파트 짓고 별거 다 할 거 아닙니까? 뭐 물론 이제 공원도 만들고 같은 쾌적한 시설도 만들겠죠. 그것이 이번에 안산에서 오랫동안에 그걸 뭐 주민들도 뭐 그걸 원하고 그래가지고 뭐 이번에 타당성 검토를 했는데 용역업체를 통해서 그것도 돈 주고 한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그 밑에 이제 그 노선을 지하시키면서 그 지상에 있는 것을 개발했을 때 수익금이 약 한 1조 7천억 정도라고 용역업체에서는 그 검토 결과를 발표를 했어요. 그건 아마 이 매경이나 이런 신문에서도 나왔던 겁니다. 안산 그쪽 지하철, 이거 그 전철 지하화 시키는 거. 음. 근데 이제 그것을 하려면 아마도 관에서만 주도는 못할 것 같고 민하고 같이 해야 되는데 그걸 안산의 수건 사업입니다. 그럴 때 민간 업체가 물론 뭐 은행만 확 그 대장동처럼 그냥 하나은행 같이 그냥 은행만 확 잡고 있으면은 그건 다 담보가 되니까 아마 시에서는 그러겠죠. 지하화 시키는 그 공사비를 민간업체가 들어오면 너희들이 그 돈을 대라. 그러면 위에서 형성된 토지를 대토를 해주고 토지를 주고 또 그 위에당 개발권을 주겠다. 뭐 상업용지로 만들어 주겠다. 뭐 이런 게 있겠죠. 근데 안산의 시장 윤화섭이가 뭐 그런 개념을 이해를 이재명이 같으면 그냥 바로 알아들을 텐데 못 알아들을 수도 있어요. 근데 안산에서는 그 수건 사업으로 타당성 조사까지 용역업체한테 용역비 주면서 했을 때는 하려는 의지가 있어서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5.7km가 한꺼번에 공사가 안 이루어지더라도 뭐 안산역에서 다음 뭐 초지역에는 지금 곧 KTX가 들어오거든요. KTX 인천발 KTX 정차지예요. 초지역이. 그 안산역 바로 다음역이야. 그럼 거기까지 구간이라도 한번 만들어 보면은 단계적으로 이렇게 간다는 거죠. 처음에 그 재화 계획은 전체적으로 하되 단계적으로 뭐 언제까지 여기 초지역까지는 개통하고 그러면서 그 위에 또 조성하고 막 그럴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게 안산시하고 얼마든지 이건 안산시에서 뭐 관개발로 할 수도 없어요. 요즘 뭐 대장동 때문에 뭐 민간 개발에 대해서 좀 뭐 굉장히 시끄러운데 합법적으로만 이루어진다면 굉장히 그 건설 쪽에서는 노다지 나는 게임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물론 그걸 손댈 만한 담력이 있고 캐파가 있어야 되겠죠. 아무나 그런 걸 먹겠습니까? 뭐 하천대유 같은 그런 담력이 있어야 한번 해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뭐 법적으로도 하천대유가 도대체 뭐 때문에 뭐 국민들이 공분을 사는 것은 어떻게 저렇게 돈을 처먹을 수 있냐 이건데 시행이라는 게 원래 그런 동네 아니겠습니까? 예. 그것이 하나가 있고요. 관하고 안산시가 지금 그걸 수건 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거예요. 안산역에서 한대역까지 그걸 그 전체를 지하화 시키는 건 오래전부터 수건 사업이었어요. 네. 그 되고 나면은 뭐 안산시장도 정치적 입지도 높아가고 아마 근데 그 양반이 뭐 윤화섭이라는 시장이 뭐 그 정도로 뭐 그냥 아이고 나 조용히 그냥 시장이나 좀 해먹다가 가면 되지 뭘 또 뭐 내가 이재명처럼 대통령 할 것도 아니고 뭐 이렇게 또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굉장히 그 뭡니까 그 조심스럽잖아요. 웬만하면 뭔 일 안 하려고 하잖아요. 야망이 없으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팁은 그 안산역에 우리가 지금 2번 출구로 연결돼 있는 초역세권이죠. 거기에 트리플렉스라고 우리가 지금 상가를 분양하고 있어요. 그런데 트리플렉스는 2014년 준공이야. 지금 준공된 지가 한 7, 8년밖에 안 됐어. 그러면 뭐 도시 정비 뭐 이런 법에 의하면 그게 뭐 30년 노후화가 되고 뭐 3층 이한 뭐 그 지방 조례들이 다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3단지인데 그 옆에 있는 1단지, 2단지가 하나는 89년, 즉 33년 됐고 하나는 29년 됐어. 그리고 2013년도에 안전진단 검사를 받았는데 D등급 나왔어. D등급. A부터 C까지는 재개발을 안 해도 돼. 근데 D등급은 선택적이요. 그리고 2등급 받으면 무조건 이건 재개발을 해야 돼. 그러니까 도시정비업법상 그걸 다 헐어야 돼. 왜냐하면 도시 미관상도 다 뭐 아실 분 다 아시겠지만 다 헐어야 돼. 그걸. D등급이야. 선택적이죠. 이거. 그런데 D등급 받았을 때는 10년 후에 다시 한번 거기를 안전진단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안전진단에서 또 똑같은 결과가 나오면은 뭐 개보수를 한달지 뭐 철거를 한달지 뭐 재개발을 한달지 이걸 해야 돼요. 어떤 행위를. 그래서 2013년도에 우리 분양하는 데 말고 바로 옆에 있는 1단지, 2단지가 2013년도에 D등급을 받았기 때문에 2023년 되면은 뭔가 행위를 해야 돼. 그 행위를 해서 그것도 또 그쪽에서는 다 아는 사람 알잖아요. 그래서 1단지, 2단지는 이미 막 조합이 형성돼 있고 그 조합에 그 단지가 막 영세 그 상가로 돼 있어 갖고 사람이 한 3,000명 정도를 움직여야 돼. 그래서 거기 조합장도 있어. 그런데 이제 그런 것일수록 뭡니까 이권 다툼이 좀 심하잖아요. 그걸 또 정리정돈을 하는 게 웬만한 사람은 못해. 예.
그래서 우리 3단지까지 하면은 그게 총 4만 평이야. 안산역 바로 초역세권으로. 우리 3단지가 한 2만 평 정도 되고 1, 2단지가 한 2만 평 정도 돼요. 근데 우리 3단지는 2014년도에 준공이 됐기 때문에 아직 건물 노후 하나. 근데 3단지도 안전진단에서는 D등급 받았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1, 2단지는 30년이 넘었기 때문에, 그리고 안전진단 그렇게 받기 때문에 무조건 재개발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미 거기서 조합이 형성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거기가 안산역 일대의 유일한 일반 상업용지예요. 일반 상업용지.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그 법률상 거기에 주거시설이 같이 가미되면은 용적률을 1100%까지 받을 수가 있어. 그런데 주거시설이 없는 오직 그 상가시설만 있으면 그게 또 용적률이 400%밖에 안 나오는 모양이더라고. 네. 그래서 1단지, 2단지가 지금 재개발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주상복합을 만들려고 해, 거기다가. 그래야 용적률을 1100%를 받아먹을 수 있으니까. 그러면 우리 3단지 같은 경우는 같이 한꺼번에 1, 2, 3단지가 공동으로 재개발될 수도 있는데 그 가능성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3단지는 지금 건축한 지가 한 7, 8년밖에 안 됐어도 이제 건물 안전진단에서 D등급이고 1, 2단지하고 섞어서 이렇게 하면은 또 4만 평 전체를 재개발을 할 수도 있고, 3단지가 안 되면 1, 2단지는 무조건 간대요. 근데 이미 그 1, 2단지 거기가 안산역 공구유통 상가예요. 그 1단지, 2단지는 무조건 돼요. 2023년에는 뭔가 액션을 해야 돼, 행위를. 그래서 지금 조합이 만들어지는데 그 아주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그것이 평정이 안 돼 있는 모양이더라고. 또 그런 걸 잘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사람이라는 게, 예? 많이 배우고 뭐 안다고 해서 잘하는 게 아니라 무식하거나 관을 잘 동원하거나 그쪽에 있는 사람들을 잘 이용해갖고 뭔가 이해관계를 잘 조정해갖고 그런 걸 만드는 그런 분들이 계시잖아요. 예, 엄청난 분들이. 예, 천하를 통일했던 사람들이 무슨 뭐 공부 잘해갖고 통일합니까? 그냥 뭔가 그 담력이나 뭐 뭔가 해안이나 뭔가 그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저는 지금 3단지에 상가 오피스, 뭐 요즘 섹션 오피스라고 그러죠. 그 요즘 뭐 개인 창업이 늘다 보니까 조그마한 그 공간에서 그 한 서너 명이서 너다섯 명이서 이렇게 같이 일할 수 있는 공간의 그런 오피스죠. 예, 그거 한 실평수 한 6점 한 3, 4평 되는 거예요. 그거 뭐 1억 정도에 지금 분양하고 있는데, 그게 그 뭡니까 그 땅 지분율이 높아. 왜냐면 상가 건물인데 옛날에는 그렇게 거기에 유동력 뭐 없어갖고 용적률을 다 안 찾아 먹었어. 그래갖고 뭐 용적률이 막 상업용지인데 그 건물 3층을 지어 놓다 보니까 용적률이 막 150, 130 정도밖에 안 돼요. 이런 이종 일반 주거지역보다 더 용적률을 더 안 하게 치서놨어. 예? 예. 그런데 이제 최근에 뭐 오세훈이도 그러고 뭐 지금 이쪽이 그건 여당이나 야당이나 똑같아요. 역세권에 대한 도시 정비업을 하고 있어요. 역세권 중심으로. 예, 그럴 때 아마 그 개발을 시나 어디서 인허가를 해줄 때는 그러면 대신 이 청년들 뭐 좀 그 아니면은 뭐 이런 그 저소득층 임대주택을 얼마를 지어라 막 이런 그 옵션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대부분 또 개발업자들은 이거 단지 내에 그런 게 들어와 있으면은 혐오시설 비슷하게 돼가지고 일이 그 시세가 안 나온다 해갖고 그걸 또 짓는 걸 또 꺼려 하잖아. 대장동도 뭐 그랬다면서요. 임대주택을 얼마를 짓겠다 또 안 짓고 막 그래서 여러 가지 이렇게 불협화음 잡음이 나오는 것 같은데,
그래서 그쪽에 그렇게 1, 2단지는 2023년에는 뭔가 행위를 해야 돼요. 조합이 지금 다 형성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나는 이제 분양하고 있는 사람이라, 우리야 뭐 한 채 팔아먹고 스스로 뭐 한 몇백 먹고 뭐 이거지. 예? 근데 이제 그런 시행 쪽하고는 이 캐파가 틀리죠. 근데 이제 우리 분양 대행사의 이제 대표도 뭐 그쪽에 그 조합장들, 조합, 뭐 잘 알고, 또 그 사람들하고도 교류도 많이 하고, 또 조합 하는 사람도 야 시세가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막 이런 걸 분양하는 사람한테 또 물어보고 그래요. 서로 상부상조하는 거예요. 네, 분양 시장은 어떠냐, 이쪽에 뭘 해야 분양이 잘 될 것 같냐. 나야 이제 분양 그 초짜지만은 또 이쪽에 대표는 또 분양을 오랫동안 해온 양반이라 뭐 촉이 나하고 틀리지. 그리고 분양 물건이라는 게 그래. 분양을 대행하는 사람은 또 물건을 일단에 가져오는 거거든. 우리 그 물건 유통 도매업하고 똑같아. 내가 꼬막 도매업 하듯이 10톤이면 10톤. 그러면 계약금 얼마 주고 분양됐을 때 또 얼마 주고 이렇게 돈을 썰어서 주는 거예요. 그 못했을 때는 또 위약금 걸리고. 물건을 받아놓은 거야. 이거 저쪽에 원래 이걸 한신공영에서 이걸 갖다가 시공을 했는데 걔들 입장에서는 원래 건설회사가 부동산 임대업이 주 목적 사업은 아니잖아요. 또 뭔가 하나를 시공을 하는 인플라 조직이 돼 있고 직원들은 시공하려고 대기하고 있는 직원들인데 거기 분양 임대 분양 부동산 임대업이나 하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얘들은 이 물건을 터는 거예요. 원래 거기가 1400 몇 세대인데 그 2014년에 지어갖고 한 400개 정도가 분양이 안 되니까. 아니면 분양이라는 게 속전속결로 돼야거든. 우리도 지금 한 2, 3개월 1, 2개월 안에 이 물건 다 털어야 돼. 못 털면은 거기서 스톱이에요. 왜냐하면은 저쪽에서는 뭐 한 달에 뭐 몇 개씩 팔아갖고는 그 분양 홍보관 유지 관리하고 뭐 직원들 인건비 주고 이거 팔아봐도 답이 안 나오거든. 그러니까 그때는 다 또 썰어버리거든. 그래서 이제 이 물건도 우리도 이제 거의 한 달, 길어봐야 2달에 끝나요. 예. 그래서 이제 저쪽에 한지공영 막 이쪽에서도 이 물건을 14년에 1400 몇 세대 갖고 한 1000 몇 세대 분양하고 미분양된 한 400개를 갖다가 자기들이 임대업으로 해온 거야. 그래서 공실률은 없어. 다 임대가 돼 있는데요. 이걸 사가면은 그냥 월세는 크게는 안 나와요. 건물이 그렇게 좋지는 않으니까. 그렇지만은 뭐 은행 이자 정도는 나와. 네. 근데 그 땅 일반 상업용지 땅에 대한 지분율이 높으니까 6평짜리 우리가 줄 때 7평수 1억에 준다고. 그러면 그 옆에 500m 떨어진데 2종 일반 주거지역을 원래 연립주택이 있는 것을 더 풀어줘야하고 이 편한 세상에서 아파트로 거기도 2만 평 합이 4만 평짜리였어요. 그걸 연립주택에 있는 사람들한테 토지가를 평당 2,400만 원에 보상해 줬어요. 2,400에 2종 일반 주거지역을. 그럼 일반 상업용지 더군다나 초역세권에 있는 건 평당 얼마에 보상될 것 같아요? 내가 최소 3,000원 되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무슨 3,000원, 보통 2종보다는 한 더블은 더 치면 5,000원 불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6평을 주니까 땅값만 해도 5, 6, 33억이잖아. 우리가 1억에. 그러면 그 오피스는 공짜잖아. 그런데 개발을 하시는 분들은 거기서 돈 몇 푼 남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가 현찰을 지고 배팅하는 게 더 중요하니까 그런 데다가는 수익형이라고 해도 그런 데다가는 투자를 안 하는 걸 나도 알고 있어요. 그랬을 때 1, 2단지 이쪽에 조합
혼자 그것이 1, 2단지가 한 2만 평 되니까 다 한번 해보겠다고 하는 건 욕심이고, 여러 그 데서 한번 컨소시엄으로 같이 한번 들어가고, 그 조합도 지금 하도 사람들이 많고 막 이러쿵 저러쿵 하니까 조금 중구난방, 예? 이런 거 마음입니다. 그랬을 때 그걸 통일시킬 수 있는 그런 시행업자가 한번 그걸 접수를 하면, 저는 뭐, 왜냐하면 저도 어떤 연유로 제가 시행사에서 한 3년 제가 거기서 서류만 주고 뭐하고 관리이사를 했잖아요. 그래서 시행의 흐름을 저도 알아요. 물론 시행의 방법이 그때는 지주작업해서 가계약 치고, 예? 그다음에 이제 80% 이상 되면은 본계약 들어가고, 그럼 본계약 들어갔을 때는 그때 저축은행에서 본계약금은 쌓였잖아. 그리고 이제 인허가를 딱 거쳐서 인허가가 나올 때 잔금을 치르고, 그럴 때 잔금은 또 은행에서 PF를 쌓였잖아요. 그러니까 3천억짜리 땅이어도 가계약금은 그때 당시 나 그 시행사 있을 때는 1%를 줬거든. 어? 1%. 뭐 근데 뭐 6개월 안에 본계약 하겠다. 그래 놓고 이제 6개월 안에 그때 당시 법규상 건물의 그 지역의 노후도가 많으면 한 65%, 70%의 그 동의를만 받아도 나머지는 강제 매수권이 있었고, 또 근데 노후화가 덜 된 막 신축 건물도 있고 그러면 뭐 거기 지주들의 80% 이상의 그 허가를 받아야 또 나머지 20%에 대한 강제 매수권이 있었고 막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지주작업할 때 가계약금 처음에 시행사 대표들이 한 3천억짜리 땅이어도 가계약금 하면 한 30억밖에 안 되잖아요. 그걸 시드머니로 해가지고 이제 강제 매수권까지 가지고 있을 때는 본계약 들어갈 수 있잖아. 그럴 때는 시스템이 우리 그래도 빅5 정도 되는 건설사에서 시공참여 의향서를 딱 쏴주면 그 저축은행에서 그 본계약금 300억 정도죠. 본계약금이 가계약금 30억이면 그걸 쏴줬거든. 그때 당시 시스템은 그랬어요. 근데 이제 또 그때 당시 저축은행 한 군데서 한 프로젝트에 뭐 60억인가 80억 이상은 못 쏘게 하는 또 법규가 있어가지고 한 5개 저축은행이 컨소시엄으로 들어오고 막 그랬거든. 그래갖고 한 뭐 8개월에서 1년 인허가 떨어지면 바로 그 은행에서 본 PF를 싸주고 3천억 돈을 원샷으로 싹 줘버려요. 네, 3천억 돈을. 그랬었어. 근데 지금 시스템은 은행에 그게 좀 막, 은행 애들 또 막 웃겨. 막 SPC다 뭐다 막 이상한 용어 만들어갖고 또 막, 껍데기 하나 채놓고 거기서 뭐 어떻게 하고 막 또 뭐 특정 금전 신탁이다 뭐다 막 그런 걸 따로 또 은행에서 만들어갖고 여기는 여기에 투자한다. 막 이렇게 복잡해갖고 요즘은 내가 그 시스템에 쪼불쪼불한 것은 약간의 변화가 있지만 큰 맥은 같아요. 근데 그것도 좀 싫으면은 아예 요즘은 이제 조합으로 가버리더만, 조합으로. 조합이 뭐냐면은 지주 공동 개발이에요. 거기 있는 사람 입주민들한테 우리가 개발하겠다. 다 토지 승낙서만 다 달라. 그러면 아파트가 지어지면 너한테 30평짜리 너 땅의 규모에 따라 주겠다. 더 크면은 뭐 더 주겠다. 이렇게 조합으로 좀 가버려. 그러니까 은행에 PF를 꼭 안 해도 돼. 왜냐하면은 뭡니까? 땅값을 줄 이유가 없잖아요. 그 조합을 만들어서 그 땅 지주들이 다 이쪽에서 그 새로 건축된 것을 불화받게 해주니까. 그러면은 공사비만 있잖아요. 인허가비하고. 그럼 인허가만 떨어지고 건설회사는 그
그 인허가만 떨어지면 웬만한 땅은 다 지그들이 다 시공을 해요. 그리고 뭐 분양 일어나고 그러면 분양금 들어오면 시공 기성비 주고 쭉쭉 하고 분양 다 때리고 남은 돈이 시행사가 먹는 돈 아닙니까? 예. 그 뭐 하천대유 같은 데는 그렇게 먹은 건데 아무튼 됐고요. 하여튼 제가 지금 이 설명을 드릴 이유도 전혀 없고 지금 제 이 메시지는요 그냥 공개적으로 올리는 게 아니라 아실만한 분, 저를 통해서 아실만한 분에게만 제가 뭐 이건 정보도 아니지만 이런 게 있다. 정보죠 이것도. 각 지역사회 다 모르잖아요. 내가 안산 걸 지금 손대다 보니까 안산 여기가 지금 이러네. 갖고 땅값도 들썩들썩 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한번 뭐 정보라면 정보고 아이고 이 새끼야 그 인터넷 몇 군데 뒤져보면 바로 나오는 걸 그 정보. 니네 좀 내가 좀 디테일하게 얘기를 해주잖아. 그리고 내가 유통상가 1, 2단지 그 조합장들을 한번 만남으로 한번 추선해봐라. 그럼 내가 해줄 수 있다 이거요. 예? 인터넷에서 주소 나눈 거보다 조금 차이는 있잖아요. 그죠? 들어가겠습니다. 여기 제가 아시는 분 중에 시행하고 관련된 분들한테만 이 영상을 좀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참고하시라고 한번 영상을 한번 올려보네요. 저야 제가 주포도 아니고 그러는데 뿌리찌 다리 놔주고 여러 가지 재주 좀 피다가 돈 얼마나 더 조금 용돈이라도 벌면 저는 제 역할 다 한 거 아니겠습니까? 들어가겠습니다.